양도소득세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복잡하게 들리지만 간단합니다. 자산을 구매한 가격보다 비싸게 팔아서 얻은 이익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매도 이익에 대한 세금이라고 생각하세요. 한국 국내 주식의 경우 대부분의 소액 개인 투자자들은 좋은 혜택을 받습니다. 소액주주, 즉 특정 비율 미만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면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주식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럼 애플이나 테슬라 같은 해외 주식은 어떨까요? 여기서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연간 250만 원의 기본 공제를 초과하는 이익에 대해 2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제 부동산을 살펴봅시다. 여기서 양도소득세는 매우 높을 수 있습니다. 보유기간과 다른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한 주택을 오랫동안 소유하고 거주했다면 큰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익을 위해 부동산을 빠르게 사고 판다면 세율은 가혹할 수 있으며 때로는 50%나 60%를 넘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투기를 억제하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금을 어떻게 절약할 수 있을까요? 핵심은 장기 보유입니다. 많은 자산의 경우 1년 또는 2년 이상 보유하면 세율이 낮아집니다. 해외 주식의 경우 매년 250만 원 공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매년 일부 주식을 팔아 250만 원까지의 이익을 완전히 비과세로 실현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세금 수화학, 텍스 하베스팅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투자로 얻는 보너스에 대한 세금입니다. 이것은 매도로 인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투자를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투자가 여러분에게 지급하는 돈입니다. 주식의 배당금 채권 또는 예금의 이자, 이것을 배당소득세 또는 이자소득세라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이 둘을 함께 묶어 15.4%의 세율로 과세합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은 삼성전자와 같은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좋은 한 해를 보내고 주주들과 이익의 일부를 나누기로 결정합니다. 이것이 배당금입니다. 여러분이 10만 원의 배당금을 받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좋습니다. 하지만 그 돈이 모두 여러분의 주머니로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증권회사가 자동으로 세금을 원천 징수합니다. 자, 이제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총 금융소득 이자 플러스 배당금, 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라는 것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는 이 소득이 여러분의 다른 소득, 급여, 이에 합산되어 지방세를 포함하여 최대 49.5%의 훨씬 높은 세율로 과세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막대한 투자를 한 사람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투자가 정말 잘 되기 시작했을 때 빠지는 세금 함정입니다. 이 2천만 원 한도를 알지 못하는 것은 엄청난 실수입니다. 그렇다면 전략은 무엇일까요? 한 가지 인기 있는 방법은 세금 혜택 계좌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개인 종합자산관리 계좌, 즉 ISA와 같은 계좌는 훌륭한 도구입니다. ISA를 사용하면 배당금과 이자로부터 일정 금액의 이익을 완전히 비과세로 또는 훨씬 낮은 세율로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좌 내에서 200만 원, 특정 유형의 경우 400만 원까지의 이익을 비과세로 얻을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세금에 대해 배웠습니다. 조금 우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세금에 대해 현명하다는 것은 세금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단지 몇 가지 간단한 전략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많은 돈을 절약할 수 있는 3가지 훌륭한 전략이 있습니다. 첫째, 장기 투자하세요. 이것은 투자를 장기간 보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동산 양도소득세에서 보았듯이 1년 또는 2년 이상 보유한 자산에 대한 세율은 종종 훨씬 낮습니다. 이것은 단기 투기보다 장기 투자를 장려합니다. 더 차분하고 종종 더 수익성이 좋은 투자 방법입니다. 게다가 세금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두 번째 전략은 비과세 한도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해외 주식에 특히 중요합니다. 매년 250만 원의 양도소득세 공제를 기억하시나요? 활용하세요. 연말에 미실현 이익이 있다면 250만 원의 이익을 확정하기 위해 충분한 주식을 팔 수 있습니다. 세금을 전혀 내지 않을 것입니다. 여전히 그 주식을 좋아한다면 다시 살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훌륭한 전략은 세금 혜택 계좌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입니다. ISA를 언급했지만 연금 계좌, IRP나 연금 저축 펀드와 같은 다른 것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계좌에 대한 기여금은 종종 소득세에서 공제될 수 있으며 계좌 내의 투자 수익은 세금 이연되어 성장합니다. 이것은 매년 배당금이나 양도소득세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강의의 영수증을 검토해 봅시다. 우리는
여러분의 진정한 이익이 세후 수익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세금을 고려하지 않고 수익을 계산하는 것은 실망으로 이어질 바보 같은 행동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 주요 투자 세금 유형을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양도소득세는 매도 이익에 대한 세금입니다. 특히 해외 주식과 부동산에 중요합니다. 둘째, 배당소득세와 이자소득세는 투자가 생성하는 정기소득에 대한 15.4%의 세금입니다. 세금 효율적인 포트폴리오를 위한 세 가지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전략 1. 장기 보유로 더 낮은 세율 적용. 전략 2. 해외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250만원 면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전략 3. 세금 혜택 계좌 우선화 및 최대화. ISA, 연금펀드. 이것들은 일확천금 계획이 아닙니다. 간단하고 강력한 절약 습관입니다. 돈이 여러분을 위해 일하게 하세요. 목표는 세금을 전혀 내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불법입니다. 절대 하지 마세요. 목표는 법적으로 내야 할 것만 내는 것. 세법의 규칙과 계좌를 활용하세요. 그것은 여러분의 권리이자 책임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자신의 투자를 살펴보세요. ISA나 연금 계좌를 사용하고 있나요? 250만원 공제는 고려했나요? 계획이 있나요? 그냥 우연히 일어나도록 두지 마세요. 이번 주에 30분 정도 시간을 내어 개인 세금 전략을 구상해보세요. 완벽할 필요는 없지만 시작해야 합니다. 미래의 여러분이 감사할 것입니다. 부자가 되는 것은 단지 올바른 주식 선택이 아닙니다. 가능한 한 많은 이익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최종적인 훌륭함입니다.